안녕하십니까. 허인쌤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칼럼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설 11번째 시간이었었죠. 승리의 V가 아니라 11입니다.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글이 좀 잘 읽을 수 있네, 어휘가 좀 잘 알게 됐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좀 느끼면서 스스로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이렇게 해놓으면, 알림인가요? 알람인가요? 알람이겠죠? 설정해 놓으면 더 힘이 나겠죠? 선생님이 더 열심히 준비하겠죠? 네, 꼭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주시면 좋죠? 부탁합니다. 자, 조문영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문화인류학은 전 인류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런 문화를 갖게 됐지? 라고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잘은 모르지만 문화인류학 하면은 그 마빈 해리스의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이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인도에서는 힌두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소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 때문에 종교에서 먹지 마라 라고 하니까 안 먹는 게 아니라고, 안 먹는 거라고 알고 있겠지만, 그 마빈 해리스라는 학자가 가서 연구해 봤더니, 그래서 문화인력은 그래가지고 현장으로 많이 뛰어야 돼요. 어떤 학자는 이제 원주민들에게 막 들어가게 살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막 그래요. 어쨌든 마빈 해리스라는 그 분이 인도 가서 알아봤더니 소를 먹는 거 하고 소를 그냥 안 먹고 키우는 거 하고 이게 훨씬 더, 소를 먹지 않고 기르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잡아서 고기로 먹는 거 하고 소를 안 먹고 키우면 그냥 걔가 먹고 똥만 쌉니까? 아니죠. 뭔가 일을 하죠. 일을 시키는 거죠. 일단 똥 쌉니다. 똥 싸면 땔감은 참 좋습니다. 섬유질을 많이 먹어가지고 바삭바삭 말리면 그렇게 불이 잘 탄답니다. 하고 또 뭐 있어요? 벽 바르는 데 쓰기도 합니다. 이거 잘 말리면 냄새도 안 나요. 또 세 번째 뭐예요? 우유. 그래가지고 숫소는 먹어요. 암소는 안 먹습니다. 젖을 짜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일을 잘해요. 인도도 이제 쌀 농사 지으니까 또 수레 같은 거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다 4가지라도 있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겉으로 봐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안으로 가봐야지만 아는 게 바로 문화인류학입니다. 어때요? 관심 좀 생깁니까? 여러분 진로와 관련된 정보도 드렸습니다. 자, 그 교수님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중국인 유학생이야. 그런데 거꾸로 제자한테서 선생님인 자신이 배웠대요. 그러면 가르치는 포인트가 있는 거야. 가르치는 포인트가 있고 무엇을 배웠을까? 어느 중국인 유학생 제자로부터 교수님은 무엇을 배웠을까를 여러분들이 추적하면 되겠죠. 자, 제목을 통해 그 핵심적인 내용을 추적한다, 예측한다가 쌤 수업의 출발이었죠? 좋습니다. 내용 정리하고 어휘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설 11번은 어휘가 40개나 됐는데 이번엔 과연 몇 개일까요? 자, 갈수록 적어지겠죠? 여러분들? 근데 아직은 좀 멀었어요. 아직은 좀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보시죠. 지우겠습니다. 수업을 마무리하고 성적평가를 마치고 나니 새해가 밝았다. 1년 내내 비대면 수업, 코로나니까 영상으로 수업을 했겠죠. 학생들이 너무 힘들었다. 여러분도 힘들었죠? 이미 닫혀가던 취업 문이, 대학생이니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잖아. 코로나로 굳게 잠긴 상태다 보니 A학점을, A학점이면 90점 이상이에요. 평균 평점이. 쉽지 않습니다. 서운함을 드러내는
얘는 학생한테 오히려 불쌍함이 들었대요. 아이고, A학점 받고도 취업하기 어렵구나. 안 됐다. 이런 생각할 때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걱정하고 있는 마음인 것이죠.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죠. 들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예전에도 캠퍼스에서 소외감. 이 소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좀 아는 척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좀 이제 소외에 대해서 좀 한 번만 더 정확하게 한번 적어 봅시다. 소외감이라는 거는 남에게 따돌림을 당하여 멀어진 듯한 느낌. 을 소외감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돌리지 맙시다. 늦겨온 학생들은 언제 고향에 돌아갈지 막막한 상태에서 335 자기들끼리 모여 기운을 북돋우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어휘. 막막하다라는 말은 답답한 거죠. 답답한 상태에서 335 때를 지어 무리를 지어서 같이 이제 한국 학생들이랑 잘 못 어울리니까 물론 친한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기네 나라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힘내자 으쌰으쌰 하자 북돋우다라는 말이 이제 응원하다라고 이제 문맥적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런 상태다 좀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아직까지 뭘 배우는 일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음 달 봐야 되겠죠. 네. 자, 혹독한 시절이지만 여러 가지로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혹독한 힘든 그런 시절이지만 선생은 여전히 학생한테 배우고 깨닫고 활력을 얻는다. 활력, 생기, 생명감을 얻는다. 나도 선생인데 배우고 깨닫고 활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국문학과 박사과정생 우자한을 만난 기쁨이 컸다. 진짜 엄청 컸나 보다. 신문에 실을 정도라면 실명을. 야, 우자한이라는 학생 궁금하네. 대학원에서 중국 수업을 개설한다라는 말은 수업을 이제 만드는 거야. 만들면서 적절한 교재를 찾지 못해 딱 맞는 그 수업에 맞는 교재를 못 구한 거야. 워낙에 이제 그런 생소한 수업이다 보니까 그랬겠지 뭐. 찾지 못해 고육지책은 마땅한 게 없어. 어쩔 수 없이 플랜 A가 없어서 플랜 B로 한 거야. 두 번째 스텝으로 한 거지. 영어로 된 책 4권을 통독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읽고 이해하고 서로 토론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야. 통독했다라는 말은 한 권을 쭉 읽는 거야. 읽고 이해하는 그런 수업을 했다. 책을 읽고 매주 한국어로 비평문을 써야 하는데 중국 유학생 자한의 글은 다른 학생들이 봐도 감탄스러웠다. 잘 썼다. 인류학과 국문학, 그러니까 인류학과 국문학 교재에 등장한 20년 전의 중국 농촌과 우자한 학생의 전공인 30년대 소설 속 식민조선. 국문학과 수업이니까 우리나라 한국 문학인 거예요. 30년대면 일제강점기잖아. 소속 일제 식민지 조선, 자신이 기거하는 서울과 고향 베이징을 자유롭게 횡단하는, 그러니까 중국과 조선 그리고 서울과 베이징을 자유롭게 횡단하며 다음 페이지
국민 정체성에 지금 지우고 갈게요. 보겠습니다. 횡단하며 국민 정체성에 속박되지 않는 글쓰기를 했다. 이 문장 속박되지 않는 글쓰기를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국민 정체성이다 라는 말은 우자는 중국인이니까 중국인의 입장에 빠져서 중국인의 입장으로만, 즉 한분이니까 다양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국인 입장에서 중국을 우선시하는 소위 국뽕 같은, 그렇게 중국인 입장에 빠져서 글을 쓰지 않았다. 공부를 하지 않았다. 공부를 하지 않았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신의 출신, 자신의 나라, 자신의 고향이라는 거에 빠져서 이것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편협하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따로 없지. 응? 쫀심만 앞세우고 그럼 되겠습니까? 벗어나서 중국과 조선, 조선, 한국, 서울과 베이징 서로 교차하면서 오히려 더 왔다 갔다 하니까 중국에 살아왔고 한국 사니까 서로 다 비교해 보니까 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한국에 왔는데도 중국인의 입장이 막 치우쳐가지고 막 이제 막 김치도 안 먹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좀 그렇죠. 근데 이 선생님이 보기에 우자한 학생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대단하다라는 얘기죠. 이게 국민 정체성에 속박되지 않는 글쓰기. 속박이라는 말은 묶였어. 빠지는 거야. 우선시하는 게 바로 속박이야. 구속. 이거 또 얽매여 있는 거를 속박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글쓰기를 했다가, 글쓰기는 곧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대단한 생각이다. 이 점이 최고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유학 초창기에 외국인이 한국을 주제로 발표할 때마다 검열하듯 곱지 않은 시선을 던졌던 나의 편협함과는 달랐다. 아이고, 이 조 선생님은 비슷하게 경험이 있는 거야. 유학 갔지. 교수님 되기 전에. 미국 유학 갔지. 그때 외국 애들이 한국에 대해 얘기하면 지들이 얼마나 한다고 어디 한번 보자. 요렇게 봤다는 거야. 그게 검열하듯이라는 말은 마치 감시하듯 곱지 않은 시선 이렇게 봤다는 거지. 나의 편협함이란 말은 좁음과 달랐다. 자기의 경험을 끌어들여서 우자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 그리고 우자한과 대조적인 태도, 이런 거죠. 자, 사회주의 중국, 사회주의다. 우리나라는요, 자본주의죠,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에 대한 얘기는 좀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중국은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농민과 노동자가 감내해야 했던 인내, 참아야 했던 고통을 새롭게 접하면서 그는 자한이죠. 중국이라는 공동체가 버림을 하면서 부상해온 역사와 용기 있게 대면했다. 즉, 중국의 체제가 사회주의여서 피지배층인 노동자, 농민이 좀 이제 억압을 당하고 그랬나 봐요. 그렇게 읽어지죠. 그게 고통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야. 즉, 자기 나라 고국의 잘못된 점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알게 되고 나서 자아는 성찰한 거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농민과 노동자를 버리면서 성장해 왔구나. 부상이라는 말은 부상인 거야. 성공, 성장해온 역사, 즉 누군가를 버리면서, 누군가를 밟으면서 성장해온 역사를 용기 있게 대면했다라는 말은 받아들였다. 대면이란 말은 이제 맞서다. 문맥적으로는 그런 자신의 나라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아마도 용기 있게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거는 좀 버리지는 않아야 되네. 사회주의라는 것이 버리면 안 되는데 버렸구나. 이거에 대해서 성찰했을 겁니다. 아마도 용기 있게라는 표현을 한 거 보니까 받아들였다. 이론 수업에서는 이제 국문학과 이제 이론 수업에서는 전체에 대한 환상을 일찌감치 버린 채 지구의 소멸 앞에 한없이 겸손해진 학문의 위로를 건넸다. 국문학 수업이 아니네요. 인류학 수업이었네요. 인류학은 대서사라는 동굴에서 빠져나와 불안과 혼돈의 상태에 처해 있다. 인류학이라는 학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학은 이제 옛날에는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대서사라는 말은 이제 인류에 대한 얘기잖아. 인류에 대한 얘기. 인류니까 서사란 말이 이야기거든. 대니까 큰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는 소서사야. 그렇지. 우리나라 집단도 좀 소서사지. 근데 전 인류라면 큰 이야기잖아. 그만큼 더 이야기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요새 누가 인류학 하나? 별로 안 하지. 전체보다는 어떻게 빠져나와서 개인, 전체보다는 개인 중심, 집단 공동체보다는 개인 중심, 이기주의니까 인류학이 별 쓸모가 없어지고 위기에 처해진 거야. 그렇지만 하지만 이 학문은, 인류학은 이론의 황혼에서 다시 태어나는 중이다. 이론의 황혼이라는 말은 이제 노을 지는 거니까 끝나가는 쇠퇴기에서 다시 태어난 중이다. 뭔가 인류학이 지금은 좀 약하지만 나중에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희망을 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학문의 교수로서 이런 제자 만나면, 비록 문화인류학이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좀 서양산업 좀 이제 누가 안 알아주지만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해주면,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고맙겠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자는 조문영 선생님과는 달리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도 잘못했군 이라고 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당장 밥벌이가 안 되고 좀 이제 시대와 좀 이제 잘 안 맞아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선생님 입장에서 예사롭지 않았던 거야. 이런 학생 만나면 교수로서 혹은 선생님으로서 참 기쁘지요. 보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나 또 봅시다. 다음 단락이군요. 네, 좀 지웠다가 다시 할게요. 네, 다음 단락 시작하겠습니다. 자하는 중국어로 번역된 김영하 소설가죠. 살인자의 기억법을 읽고 한국 유학을 결심했다고 한다. 대단한 소설이네요. 영어라는 언어의 매력을 못 느껴 구미 유학. 구미라는 말은 유럽과 미국을 말해요. 유학은 생각도 안 했다. 거긴 별로 재미가 없어 했고, 일본은 지진이 무서워 피했다고 멋쩍게 웃는다. 좀 그랬죠? 현재는 소설가 이상. 이상하면은 아까 30년대
식민 조선의 소설 현실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봐야 할 이 날개라는 소설을 쓰신 분입니다. 관한 박사 논문을 준비 중인데 이후엔 인력 과정도 밟겠다면 공부도 한대요. 국문학과인데 자기 공부도 한대요. 얼마나 기뻐. 의욕을 내뱉었다. 의지를 보였다. 의욕. 의지와 욕심을 선생님 저 이거 논문 끝나면요 인력부터 공부할게요. 눈빛을 초롱초롱 빛내면서 얘기했다는 거야. 그런 미국 유학이 학계에 공인된 인증서가 되는 관례, 습관적인 습관인 거죠. 일찌감치 거부했고 종래의 관심사에 전문성을 덧입히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지도 않았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더 박사가 되려면 반드시 중국에서는 아직도 학계에서는 미국 유학을 가야 인정받는 거야. 그런 어떤 뭐랄까 공인 인증서 비유하자면 꼭 성공하려면 학계에서 박사나 뭐 교수님 성공하려면 미국 유학 갔다 와야 돼. 확실해 갔다 와 패스가 있어야 돼. 라는 거를 거부했어요. 싫어? 그럼 이 얘기는 갈 수 있는 거야. 갈 수 있었는데도 안 간 거야. 일부러 안 간 거야. 학문적인 자부심이 있네요. 했고 또 전공했던 게 있었는데 중국에서 전공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원래 가지고 있던 종래라는 말은 이미 가지고 있던 전공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서 대학원 가는데 중국에서는 대학원을 안 간 거야. 그리고 한국으로 온 거야.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응? 범속한 삶에서 범속하다란 말은 평범한 일상인 거야. 다시 쓸게요. 평범한 일상. 평범, 속되다라는 표현인데 그냥 일상이야. 평범한 일상에서 기이함을 엿볼 줄 알았고 그러니까 남들은 똑같아 보이는 건데도 이 자아는 뭔가 신기한데 뭔가 신기한 거 특별한 거 특별한 걸 엿볼 줄 알았다. 발견할 줄 알았다. 엿보다는 발견하고 지적인 호기심을 호기심을 따라 공부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걸 다 버리고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한국에 와서 한국 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거야. 중국 문학이 아니라. 대단한 거죠. 제 길을 텄다. 자기의 길을 텄다라는 말은 길을 트다, 길을 냈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다. 개척한 겁니다. 우리가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과 중국인을 얘기할 때 삭제한지 얘기할 때 일부러 얘기 안 하는 삭제한지란 말은 일부러 얘기 안 하는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올해인 자유라는 단어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단어가 무해한 표현을 고심하며 눈치를 보고 자기 검열을 하는 한국 학생보다 오히려 자한한테 더 잘 어울렸다.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우리의 한국 학생과 자한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야. 자한은 중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당당하게 사는데 한국 학생은 직접 그 나라 중국 국민도 아닌 한국 학생은 중국에 대해서 혹은 중국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부러 얘기 안 하는 자유라는 말. 왜냐하면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여가지고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유가 없거든. 탄압하고 검열하고 막 그러거든. 이제 어떤 공산당을 얘기하면 이제 막 잡아가.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가 무해한 표현을 고심하며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거야. 이 말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중국 정부가 좀 싫어할 텐데, 나 이제 중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거 금지할 수 있거든, 중국이. 이거 눈치를 본다는 말, 눈치를 보는 거야. 아, 무해한 표현이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중국의 당국에서 중국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 무해한 표현이란 말은 중국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 그런 표현을 고민하며 눈치를 보고 자기 검열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자유란 표현 쓰면 중국이 싫어하겠지. 아, 자유란 말 때 다른 말 써야 되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는 거잖아. 근데 중국에서 온 자는 그렇지 않은데 중국인도 아니고 그런 한국 학생이 오히려 더 호들갑을 떠는 거야. 오히려 더 호들갑을 떠는 거지. 쫄아가지고. 이거를 보고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느낀 거야, 이분도. 그지? 거꾸로 된 거라는 거야, 도대체. 거꾸로 된 거라는 거야. 자, 요거. 현재 한국에서 중국을 논하는 작업. 중국에 대한 얘기는 버거워. 힘들어. 시진핑, 중국의 국가 주석이 시진핑이죠. 집권 이후 국가주의적 기획이 확실히 견고해지고라는 말은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국가주의적 기획이라는 말은 국가주도라는 거야. 국가가 주도하면 국민은 좀 떨어지게 되어 있어. 국가가 중심이 되면 국가의 이름으로 뭘 하면 그 나라의 국민은 조금 억압받게 되어 있는 거야. 이런 얘기야. 너무 확실해지고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혐오가 중국에 대한 왜냐면 이제 뭐 우한에서 이제 발언했다고 하잖아.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을 되게 싫어해. 혐오라는 말은 싫어하는 거야. 혐오가 걷잡다라는 말은 잡을 수 없이 이게 멈추게 야 그만해. 잡는 게 걷잡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을 수 없이 퍼지다 보니 중국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길을 잃었다. 아까 여기 자한은 길을 텄는데 우리는 길을 잃었어. 야, 묘하네요. 그죠? 한탄이 안타까움과 한스러움이 탄식이 새어나온다. 어떻게 중국을 연구해야 되지? 중국 언론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두고 좀 네, 계속 이어서 보니다 보니 중국 길을 타는 데서 나온다. 중국 언론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지금은 이제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죠.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 불법적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불법 침 사태를 두고 홍콩 시위의 폭력을 미화했던, 폭력을 아름답게 포장했던 미국의 업보, 미국의 대가라며 공세, 공격, 비판하고 이어가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안 좋고 한국 언론은 또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김치공정, 한복공정, 그러니까 김치가 중국 거다, 한복이 중국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그런 이름으로 이런 이름을 보태며 중국 이 얘기를 좀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 언론이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 사이가 안 좋고 또 중국 한국이 사이가 이렇게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볼까요? 중국 일부 매체의 난장을 우리가 난장판이라고 하잖아요. 난장이 이제
어떤 그런 매체의 어떤 그 장난 같은, 장난은 좀 아니고, 장난이라고 표현을 좀 그렇게 하지만, 일부 매체가 한복 공정, 뭐 김치 공정이나 막 떠드는 거, 소위 침소봉대 하는 거, 그래서 떠드는 거, 난장. 떠드는 것을 선전포고인 양 다룬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은 중국 언론의 일부가 우리나라의 자존심인 김치와 한복을 자기 거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뭐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따져봅시다. 무슨 얘기인가? 여기에 중국 정부 인사가 개입해 화를 돋우고 또 중국의 1인 미디어가 바통을 이어받아, 유튜버가 바통을 이어받아 이때 애국은 중국을 애국시하는 거예요. 콘텐츠 돈벌이, 뭐 중국에서 막 이제 뭐 김치 만드는 거, 김치 중국 거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돈벌이 나선다. 대중은 동요할 수밖에 없다. 이 중국인이에요. 동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내 언론 보도처럼 중국 젊은이들이 애국주의의 환장인가? 작년에 인기를 끌던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중국 네티즌들이 제국주의적 표현, 일본이 중국을 지휘했던 적이 있었거든. 발견하고 분노했을 때 우자한이라는 그 중국인 유학생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이런 중대한 문제도 열정은 금방 사라진다. 그들이 이런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다. 그들은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개입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앞부분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단락에서는 겉으로 보도되는 언론, 보도되는 언론의 어떤 그런 말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나치게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좀 차분해야 된다. 그래야지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작은 거에 민족 감정 건드리는 거에 호들갑 떠는 것은 제대로 그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거다. 그렇지만 자한은 제대로 보고 있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이 애국주의, 냄비 근성으로 막 떠들어가지고 일본 나쁘고 막 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은 그냥 키보드 워리어에 불과하고 말만 떠든 애들이다. 실제로 이런 문제에 관심도 전혀 없다. 그냥 애들 하니까 욕하니까, 일본 욕하니까 또 욕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일 뿐이다. 본질을 봐라, 사건에. 그래서 자아는 굉장히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이 사안을 본 것이지요. 이렇게 같이 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우우하지 않고, 이런 태도가, 이 교수님이 봤을 때는 괜찮은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2분단.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주목해 봅시다.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는다. 네. 기자의 조준에 따라 어떤 기자의 관심에 따라 기자가 쓰는 거, 뭐 쓰지? 저거 쓸까? 이거 쓸까? 하는 게 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어떤 일은 사건이 되고 기사화되고 역사가 된다. 뉴스뿐만 아니라 조사하고 글 쓰는 게 업인 나 같은 연구자도 어떤 일을 종국에는 결국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미디어다. 신문 기자도 기사를 작성해서 신문에 실리면 하나의 매체로서 미디어잖아요. 그런데 기자는 아니지만 교수님도 뭘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물 성과물을 내면 그것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도 미디어다. 나도 메시지를 낸다. 사회에 대해서. 비록 스타일은 다르죠. 쌤 같은 경우 유튜버 선생님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걸 전달하고, 수업을 통해 전달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을 하고, 교수님은 논문으로 말을 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 아셨죠? 어떤 국가든 생명의 존엄을 짓누른 행보는 행동입니다.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해서는 비판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중국이든 북한이든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객관적으로 잘못했으면 비판해야죠. 생명의 존엄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굉장히 천부 하늘이 준 보편적인 인권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코로나로 교류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땅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삶이 퍽퍽해진 사람들, 퍽퍽해졌다. 어려워진 사람들 사이에 불화, 서로 막 이제 막 화목하지 못한 거죠. 의심하고. 얘가 또 때렸대! 얘 욕했대! 뭐야? 이런 것들 막. 불화. 화목하지 않음. 갈등을 부추겨. 해! 더해! 이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추긴다라는 표현은, 말이 좀 이제 뜻이 좀 있어요. 부추기다라는 표현은 감정이나 상황 따위가 더 심해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 영향을 미치다가 부추기다입니다. 그래서 더해. 잘한다. 그런 것을 부추긴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부추긴다라는 것은, 좀 이제 심해지도록이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부추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식으로 미디어가 움직이면, 어떤 그 신문, 방송, 라디오 뭐 이런 것들, 인터넷 이런 것들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을 보도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사람들이 쉽게 욕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에만 어떤 그런 거, 감각적이고 어떤 그런 뭐랄까 단순한 거에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거 있잖아. 그런 거에만 포인트 잡으면 일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아까 그거예요. 본질을 보도해야 되는데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알면서도 일부러 조회수를 높이고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걷잡을 사태, 그 일은 걷잡을 수 없이 막 커진다. 김치 종주국에 인증샷을 찍느니 나라는 미디어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안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어떤 그런 것, 잘못된 거에서 따라해서 그렇게 추종자가 되느니 나라는 미디어는, 연구자는 차라리 한국과 중국의 마주침을 통해 다른 열망을 생성해내는 움직임들을 사건으로 포착하고 딱 잡아내고 역사로 만들겠다라는 다짐. 이 변화의 시기에 변화하는 환경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사안의 본질을 통찰하는 그러한 연구자가 되겠다. 일비하지 않고 이제 파도 치는 거에 현혹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잔잔한 대지를 보겠다. 뭐 그런 다짐이 되겠습니다. 네, 누구처럼? 자한이라는 학생처럼이라는 것이죠. 연구자인 이 조 선생님께서도 아마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목표가 꼭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지웠다가 다시 이제 정리하고 어휘 정리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만나요. 네,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우자한 학생의 태도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워드가 뭐였죠? 국민 감정에 속박되지
않는 태도이죠.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냉정하게 잘못 인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보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길을 뭐 한 거, 튼 거. 자신의 길을 튼 것. 유학 필요 없고, 뭐 대학원 진학 중국에서 필요 없고, 하고 싶은 거 해서 왔잖아. 그런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당당한 삶에 대한 태도였겠지요. 그리고 혼돈의 언론 보도로 인한 혼돈스러운 상황에서도 냉철한 분석으로 우리가 시류에 영합하지 않았죠. 중국 이제 김치공정, 한복공정 해가지고 같이 볼 때처럼 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자한의 태도가 나라는 미디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교훈을 주었다, 배웠다. 자한의 가르침이다라는 얘기죠. 미디어 해야 할 일, 연구, 객관적인 연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해칠 수 있는 본질을 연구해 보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해줬다. 누가? 제자 우자한이.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어휘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휘 정리. 자, 오늘은 한 가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기의 신념으로 세상을 헤쳐간 문화작품 속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작품만 한번 적어볼까요? 세 번째는 성석재님이 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에 황만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문구님의 유자소전이라는 소설에 유자로 나와 있는 유재필이라는 인물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자신만의 줏대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간 그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할 때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외려라는 말을 이제 오히려라고 했었죠. 두 번째, 2번 연민. 아이고 불쌍해, 안타깝네. 3번 소외감. 소외감은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좀 따돌림을 당해서 외롭다고 느끼는 것, 혼자라고 느끼는 것, 이 소외감이죠. 4번 막막하다. 막막해, 답답해,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막막하죠. 5번 335 때를 지어, 무리를 지어. 6번 북도두다. 북도우다. 그래서 잘해라라고 이제 스스로 서로 용기를 주는 게 응원하는 거, 북도두다라고 공부했었죠. 7번 활력, 생기입니다. 생기. 8번. 다음에 고육지책. 플랜 A가 아니고 플랜 B.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야지 해서 영문책 4권 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9번 통독.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면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했던 것이 통독이라고 합니다. 자, 10번 여기다가 쓸게요. 10번은 기거하다. 어딘가에 사는 것을 기거하다라고 합니다. 11번 속박되다. 어딘가에 구속되고 억압되는 거야. 포로로 사로잡힌 거지. 속박되다 했었고요. 12번은 거멸하다. 보통 우리가 이런 할 때 기사를 거멸하고 표현 작품을 거멸하는 거거든요. 뭔가 좀 잘못된 표현은 없나, 뭔가 좀 이제 오타를 발견하는 건 아니고 정부를 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없는지 막 이제 감시하는 거야. 거멸은 여기서는 감시하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3번은 편협함. 속 좁아. 너무 좁은 생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니까 삐딱하게 보는 거죠.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편협한 태도는 안 좋은 거야. 14번. 14번은 감내하다. 감내하다. 참고 견디다. 인내하다라는 뜻이었고요. 15번. 부상. 위로 오르는 거, 성공하는 거. 아까 중국의 노동자들을 버림으로써 중국에 부상했다 그랬잖아. 떴잖아. 이런 것들. 16번. 대면하다. 마주치다. 불편한 진실과 대면했다. 맞짱을 뜨는 거야. 대면하다. 17번. 관리. 관리. 그냥 하기 싫어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해왔어. 습관적으로 따라했어. 관리. 18번. 범속하다. 범속이라는 말은 평범하고 속되다 이런 뜻입니다. 평범하고 속되다. 19번. 기이하다. 기이하다라는 말은 좀 신기하고 조금 이제 새로운 낯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숙함을 버리고 기이함을 쫓았다. 이런 것들이었죠. 여기서는 기이한 게 또라이가 아니고 좀 뭐랄까 호기심이 반짝이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한이 그랬죠. 20번. 버겁다. 힘들어? 버거워? 21번. 견고하다. 단단하다. 견고한 성벽. 어우, 무너뜨릴 수가 없어. 견고하다. 단단하다. 단단하다. 22번. 22번은 뭔가요? 혐오. 싫어하는 걸 혐오라고 하는 거죠. 23번. 걷잡다. 걷잡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막을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어. 걷잡다. 걷잡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요. 걷잡다라는 표현은 막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이런 뜻이 되겠네요. 24번. 번지다. 번지다는 여기서는 사건이 퍼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칸이 되지? 26번. 25번요. 25번은 난입. 불법적으로 막 날 쳐가면서 들어가는 거를 난입했다. 집안 난입하면 그건 혼내야 돼요. 때려줘야 돼요. 난입. 26번. 미화하다. 미화하다. 아름답게 여기다. 아름답게 포장하다 라는 뜻입니다. 실상은 아름답지 않은데 그냥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미화하다라는 표현은. 그 다음에 27번에 업보. 대가. 운명적으로 받아야 할 대가가 업보예요. 업보. 그 다음에 28번. 공세. 여기서는 공격, 비판이었죠. 29번은 난장.
난장판. 마구마구 떠들어 질서가 없는 거를 난장판이라고 하면 난장판. 30번. 동요하다.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린다. 동요하다. 마음의 동요 이렇게 누구를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왔다 갔다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 동요하다라는 뜻이고요. 31번. 예, 종국. 개그맨 가수 김종국이 아니고 종국 끝. 결국. 32번. 퍽퍽하다. 사는 게 힘들어. 퍽퍽해. 삶이 퍽퍽해. 사는 게 힘들어. 다음에 33번. 불화. 불화. 화목의 반대. 서로 갈등, 경쟁 이런 것들을 막 부추겨. 34번. 부추겨. 그렇게 해. 더 심해지도록 나쁜 영향 끼치는 게 부추기는 겁니다. 35번. 사태. 그러한 일로 벌어진 어떤 상황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는 상황,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태가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의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번 시간 여러분들한테 메일 칼럼 11번째 시간, 나를 가르친 어느 중국인 유학생의 글을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면 선생님이 더 힘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